우리의 이제 언론과 사회 관계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이른바 국보법에 의해서 사상의 자유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진보적인 언론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보는 1차적으로 사상의 자유를 기본으로 하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70여 년째, 70년이 넘도록 사상의 자유를 지금 박탈당하기 때문에 진보가 제대로 된 진보가 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서구의 그 언론과의 그 사회 관계를 봤을 때 서구에는 예를 들어서 정당만 하더라도 뭐 중도당, 중도우파, 중도좌파 아주 다개화되어 있습니다. 정당이 많죠. 그러니까 인간의 그 얼굴이 다르듯이 사상도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노선도 다양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뭐 거대 양당제도 이것도 뭐 다 보수당입니다만은 그게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그 독자들 언론과의 관계에서 봤을 때 독자들이 이런 언론에 대한 요구도 우리 사상의 자유가 전반적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없기 때문에 단순하고 또 언론의 보도도 또한 사상의 자유가 제한된 상태에서 나가는 것에 일상하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 이 부분을 그 정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언론이 다교화되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 지금 언론의 그 경쟁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보법으로 제한된 또 하나의 뭐 그것도 뭐 다른 거 있습니다만 이제 반공 사상으로 제한된 그런 걸로 해서 좁은 공간에서 진보와 뭐 보수 언론이라고 하는 모든 언론들이 경쟁을 하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무슨 하였다면 그 통일을 하는데 북한이 여기가 지금 어떤 면에서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통일된 뒤에 남북 간의 장단점이 뒤섞이면 우리가 어떤 점들이 이렇게 좀 좋아지고 어떻게 될까? 이런 게 또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건 북에 대해서 그 고무 찬양 뭐 동지기록 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점에서 근본적인 데 질문을 했을 때 오늘 언론 이 현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어떤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생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기자들이 자기 검열하는 게 그 문제입니다만은 그 전 사회적으로 검열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군요. 자기 검열이. 당연습니다. 당연히 그렇다고 말하잖아요. 기자윤리를 말씀하셨는데 이제 아까 그 책임 강조하셨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인식이신 것 같아요. 상당히 문제가 많다. 예. 상당히 문제가 많죠. 네. 기자윤리 강령은 사실 지금 모범적인 기자윤리 강령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 2년 전인가요? 한국기자협회가 그동안 몇십 년 동안에 쭉 통용돼 왔던 기자윤리 강령을 대대적으로 개정을 했어요. 거기에 상당히 새롭게 그 들어간 내용들이 대체로 제가 생각했던 보완이 필요한 점들이 많이 거기 반영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기자윤리 강령이 별도로 필요하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그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요. 대한민국 기자들이 그 기자윤리 강령의 어떤 그 바탕을 이루는 하나의 규범으로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것은 이를테면 대한민국 헌법이라고 봐요. 헌법이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규범과 가치의 어떤 문자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사회의 약속인 것이죠. 현재의 반영이고 또 미래의 추구인 것이죠. 기자윤리강령 이전에 또 사실은 기자윤리강령은 바로 그 헌법 정신에서 나온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기자들이 과연 얼마나 대한민국 헌법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이해가 있을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단 한 번이라도 이것을 정독한 기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 바로 그런 점에서 기자가 하나의 자기 직능에서의 기자라고 하는 좁은 직역에 갇혀버리는 바로 그런 현상들의 하나의 그런 원인 중에 하나, 또 그리고 그것의 뭐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도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규범에 대한 몰리의 무지 그런 것이 있지 않는가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가령 홍범도 장군 동상을 이전한다. 이런 건 헌법적 가치에 비춰보면 이건 분명하게 대한민국 헌법에 전문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네. 그렇죠. 그것이 아주 압축적인 문장 속에 담겨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이해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은 지금과 같은 홍범도 장군과 같은 이런 많은 보도들이 이렇게 엉터리로 나올 수는 없는 것이죠. 네.
고 선배님 이 맥락에서 혹시 좀 주실 말씀이 있습니까? 네. 홍범도 장군 이런 논란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제 기본적인 그 시각, 그 출발은 국보법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님의 이제 대북 발언이라든지 우리 국내 그 비판 사례에 대한 발언을 보면은 그 거의 완벽하게 그 국보법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노동운동에 대해서도 뭐 공산 집단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홍범도 장군에 대해서도 이제 국보법에 비춰봤을 때 북한은 전체가 반국가 집단이고 그 소속원들은 다 그 조직원이 됩니다. 다 우리의 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저쪽에서 말하는 논리 아주 좁은 논리인데 국방의 의무를 담당하는 저 장교들을 육성하는 기관에 과거에 저 빨갱이 전력 인사함을 둘 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은 국보법은 이른바 사상 그 이념 그 동서 대결이 80년 90년대에 끝났는데 아직도 21세기 우리가 지금 고집어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구태에 의해는 악패거든요. 사실 그 부분이. 그러니까 국보법이 그 상위법이 헌법과 상충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당연히 상충하죠. 왜냐면 우리가 이제 그 헌법 1조가 보면은 이제 주권 국민에서 나오는데 국보법은 북한과 통일과 따른 뭐 대역도 좋습니다. 국민이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조차도 북한과 그 대화하는 것은 국보법에 저촉된다는 것이 홍준표 지금 대구시장도 그런 얘기 가끔 해요. 네. 그러니까 국법이 그렇게 엄격하거든 사실은 그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홍범도 장군에 대한 논란 저쪽에서 이른바 윤석열 정부 측에 내세우는 논리가 바로 국보법에 뿌리를 두고 있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뭐 저 보훈부 장관도 마찬가지죠. 네. 보훈부 장관. 그러니까 아주 그쪽에서는 뭐 뉴라이트라고 그러는데 저는 뉴라이트라기보다도 국보법에 아주 그 화신들이 여러 부문에 앉아 계시고 대통령도 또한 거기에서 완벽히 세뇌된 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보법을 제때 말하자면 철폐하지 못한 그 후과가 이렇게 심각합니다. 사실. 예. 덧붙여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선배님이 이제 75년에 합동통신에 입사를 하셨고 80년 신군부의 광주항쟁 보도 검열 항의에서 이제 제작업에 나서셨다가 이제 해고된 뒤에 월간 말지 편집장 또 한겨레 참관 기자, 미디어오늘 논설주장 등을 지내신 거로 합니다. 다시 태어나도 언론의 길을 가시겠습니까? 언론 현업에 종사한 후배들에게 좀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조언부터 먼저 드리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보면 한국 상황을 보면은 전쟁 위기입니다, 사실은. 전쟁이 지금 곧 일어날 것 같고, 그리고 좀 남북한의 여러 가지 지금 이 공언을 보면 이 핵무기로 남북이 공멸할 지금 위기에 처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언제라도 터질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 언론을 보면 대단히 태평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 남북 간의 전쟁을 막을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그런 보도라든지 고민이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매일 언론을 보는데. 그래서 바로 이런 부분에서 우리 그 언론에 종사하는 분들은 언론이 뭐냐? 제 사부의 기능. 그러니까 현상에 대해서 보도하고 대안을 제시하면서 뭔가 지향성을 이제 밝히는 것인데, 요런 데 대해서 사명감도 가지시고 또 자부심도 가져야 된다. 모든 직장인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거든요. 직업이라는 것이 없을 수 없고 그 자기 직업에 대해서 아까 말대로 그런 기본적인 기능을 갖춰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러면서 어떤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도 있다. 그렇게 좀 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저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이것저것 좀 해봤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사회와 호흡할 수 있는 좀 언론이더라.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금 그것은 죽을 때까지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언론 요새 전공이 안보, 한미 관계, 남북 관계 이런 쪽 같습니다만은 요새 이런 쪽 보도를 보시면서 조금 그 문제의식이 있으실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지금 그런 안보랄지 외교 관련 보도에서 잘못된 게 뭐라고 보십니까? 네. 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국보법을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이 군사관계인데, 군사관계에서는 이제 남북 간에 대치사는 합니다만은, 한미 군사 동맹 관계에 대해서 세부사항 언론이 언급을 안 해요. 어느 언론도, 진보도, 보수도, 이 부분에서는 완벽하게 항구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그 한미 군사 관계라는 것은
완벽하게 그 예속된 종속된 상태거든요. 미국은 한국에 군사를 배치하면서 뭐 최고권적인 그 권한을 누리고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대통령은 북한에 대해서 한국과 사전 협의 없이 선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운명이 어떻게 보면 미국의 군사적인 말이 전략에 의해서 지금 좌우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우리하고 미국하고 이형이 한 똑같을까? 이 대한민국 미국의 변방인데 여기서 핵전쟁 나면 우리는 죽지 마지막 그냥 그 노골적인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근데 언론에서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언론은 국민 아까 말한 대로 그 필요, 시장의 니드에 대해서 좀 충실해야 되는데, 자 봅시다. 전쟁 나는 거에 대해서 60만 장병들의 부모들 다 불안합니다. 그리고 전쟁을 겪었고 간접적이 드는 사람 다 불안하고, 그다음 에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지금 저 이스라엘 봤을 때 지금 이스라엘만 지금 팔레스타인은 5천 명, 6천 명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라는 건요, 컴퓨터 게임이 아니거든요. 그건 어마어마한 정말 필설형할 수 없는 비극인데, 이 비극에 대해서 우리 언론이 제가 보기에는 완벽하게 지금 보면은 시장을 외면하고 있어요. 이 부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언론이 지금 같으면 내파, 내부적으로 폭발하는 말이에요. 임펄션. 이 내파의 임계점에 다다랐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완전 집단 최면 내지는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집단 무의식입니까? 단적으로 그 전자권 문제 있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전자권은요, 이 부분은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전자권, 그 군 통수권은 대통령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도 이게 뭐 국제법 관행상 우리 대통령한테 있습니다. 미군은 미국 대통령한테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전자권을 이 법으로 조약으로 미군 사령관한테 위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군사적 자주권을 우리가 이제 버린 건데, 그러니까 미군 지금 사령관은 모자가 3개입니다. 주한미군 사령관, 연합사령관, 그 다음에 유엔 사령관. 그러니까 한 사람 역할을 달리하면서 한국의 군사적인 주권에 개입하고, 그 다음에 한국적인 군사적인 상황에 이른바 개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쟁의 위기가 임계점에 달하는 이런 상황에서 언론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정말 안타까워서 화나는 현실입니다. 더욱이 이 정부 들어서 한미일 준 군사 동맹까지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은 그러니까 그걸 한번 말씀드리면, 일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주신다면, 얘가 독도 영유권을 걔들이 주장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교과서에 됩니다. 이 부분은 뭐냐? 미래에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일본이. 영토는 영유권이고 전쟁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 미래에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걸 노골적으로 뭐 그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강제 지역 문제라든지 과거 사문에 대해서. 근데 그런 거 다 덮고 지향성 같이 했다. 이건 북에 대한 공포 내지는 적개심에서 동일하다는 측면에서 한미일 삼각 동맹이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대로 그 언론이 시장에 설명을 안 해요. 예.